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악사랑 국악스쿨 북동희입니다. 오늘은 전통악기 소개 세 번째 푹 소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둥, 둥. 가슴 속까지 울리는 이 소리 바로 푹 소리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 멀리 논두렁을 넘어 마을 어귀에서 이 소리가 울려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아이고 오늘 마을에 큰일 있나 보다. 그 소리에 이끌려 맨발로 흙길을 달려나가면 장터 한쪽에선 장구며 꽹과리가 한가운데 커다란 북이 덩덩 울리고 있었습니다. 북은 말이죠.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북의 몸통, 북통은 오동나무나 단단하고 울림 좋은 나무로 만듭니다. 옛날엔 큰 통나무를 통째로 잘라 속을 파서 만들었어요. 그걸 해질녘 대장간 앞에 세워두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곧 북이 된다 카더라 하고 수군거렸죠. 북의 피부, 그건 주로 황소 가죽을 씁니다. 왜냐, 그 가죽이 질기고 두껍고 두드리면 소리가 크고 깊게 퍼지거든요. 몇 날 며칠 동안 가죽을 핍니다. 물에 담갔다 빼고 두드리고 말리고 그 과정이 참 정성스럽습니다. 여러분 70년대 시골 장터 기억나십니까? 아침이면 장터 어귀에서 이미 온갖 소리가 들려옵니다. 뻥튀기 기계 펑, 닭 우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덩 하는 북소리. 북을 만드는 장인은 장터 한쪽에 자리를 펴고 커다란 북통을 놓고 가죽을 씌웁니다. 자, 여기서 잡아라. 조금만 더 당겨라. 마치 농사일처럼 힘을 합쳐 가죽을 줄로 엮어 당기고 나무 토막을 틈새에 넣어 조이면서 소리를 맞춥니다. 그 소리가 맞아떨어지면 장인은 북을 한번 쿵 쳐봅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소리가 참 맛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죠. 그 맛있는 소리란 게 귀에만 좋은 게 아니라 가슴에 울려 퍼지는 그 깊은 울림을 말합니다. 북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옛날 설화에 따르면 옛날 하늘의 신이 땅에 하늘의 소리를 전하라고 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이 내려준 것은 큰 나무와 황소 한 마리. 사람들은 그걸로 북을 만들어 울렸고 그 소리는 하늘까지 닿았다지요. 그래서 북은 마을의 소리, 하늘의 소리라 불렸다고 합니다. 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신호기였어요. 조선시대엔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사람들에게 시각을 알릴 때도 북을 쳤지요. 밤 9시 인정에 북이 울리면 아 이제 문 닫는다 하고 모두 귀가했고 새벽 58호에 북이 울리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어땠냐고요? 논의 일꾼을 부를 때, 잔치가 시작될 때, 심지어 도둑이 났을 때도 북을 울렸습니다.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니까 마을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저녁놀 아래 논두길, 장터 한쪽에서 울려오는 북소리 그 소리가 덩 하고 울리면 아이들은 맨발로 달려오고 어른들은 막걸리 사발 들고 모여듭니다. 그 북소리는 단순한 장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모으는 힘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북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니여. 고향의 숨소리지. 이번엔 북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옛 궁중과 전쟁터에서 북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북은 그냥 소리만 크고 신나는 악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북은 말이죠.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해왔습니다. 그 소리가 울릴 때면 사람들은 모였고 나라가 움직였고 때로는 목숨을 건 전투가 시작되기도 했지요. 먼저 삼국시대로 가봅시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피커도 확성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북은 신호기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진격하라, 후퇴하라 하는 명령을 말로 하면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못 듣죠. 그때 북이 쿵쿵 울리면 모두가 그 장단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빠른 장단이면 돌격, 느린 장단이면 집결 이렇게 북소리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또 삼국시대 기록을 보면 제사 때 북을 울려 신을 부르고 왕의 행차를 알릴 때도 북을 썼다고 합니다. 아마 왕이 말을 타고 성문을 나서면 대북이 덩하고 울려서 백성들이 아 임금님 나오신다 하고 머리를 숙였을 겁니다. 조선시대엔 북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궁궐 앞에 커다란 북을 하나 걸어놓고 격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북이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그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앞에 설치된 국민청원북 같은 거죠. 어느 날 먼 시골에서 온 농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격구를 치러 올라옵니다. 밤새 걸어와 궁궐 앞에서 쿵쿵쿵. 그 소리에 임금이 깜짝 놀라 신하를 보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고 결국 농부의 억울함이 풀렸다고 합니다. 북이 그냥 장단 맞추는 악기만이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가 되던 시절이었죠. 조선시대 궁중에는 북이 아주 많았습니다. 크기별로 이름도 달랐지요. 대구는 아주 큰 북으로 주로 굴레나 큰 의식에서, 용고는 용무늬가 새겨진 북으로 왕의 행차와 군악에 사용했고, 법고는 절에서 울리는 북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군악대에서 북은 장구직 나팔과 함께 쓰여 병사들의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북은 단순한 음악의 도구가 아니라 나라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성문을 열고 닫는 것도 북소리로 알렸어요. 아침 5시에 파르구가 울리면 성문을 열고 밤
밤 10시에 인정구가 울리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북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북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농번기 한여름 들판에서도 북은 울렸습니다. 군대가 아닌 농악대의 북이지요.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북소리에 맞춰 김을 메고 모를 심으면서 노래하고 힘을 내던 풍경, 그 북소리가 없으면 하루가 심심하고 느릿하게만 흘러갔을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굴레에서 대구는 어떤 순간에 울렸을까요? 정답은 군대의 출정, 귀환 또는 중요한 명령을 내릴 때입니다. 그만큼 북은 군의 기세를 올리고 병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은 전쟁터에서도, 궁궐에서도, 그리고 절간의 법당에서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울릴 때면 사람들은 움직였고 때로는 그 소리에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북소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건 그 소리에 사람의 숨결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숨결이 바로 역사이고 우리의 이야기죠. 이번엔 우리 마을과 장터 속 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년대 농촌 잔치판, 장터 풍물놀이, 그리고 북제비들의 구수한 입담까지 그때 그 소리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덩기덕쿵. 70년대 시골 장터 풍경 아십니까? 그때 어린이들은 그날만 기다렸지요. 보름마다 한 번 서는 5일장 날이면 새벽부터 어머니는 머리에 풋다리를 이고 아버지는 지게에 장에 팔국식을 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먼저 귀를 간지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풍물패의 북소리였습니다. 장터 입구엔 벌써 북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북을 가운데 두고 장구와 꽹과리 징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속옷든 아이들까지 뛰어다니죠. 북제비는 험상궂게 생긴 듯 하면서도 웃을 땐 그렇게 사람 좋은 얼굴이었어요. 그의 손이 북채를 쥐고 덩덩 쿵덕 장단을 내면 순식간에 장터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팔러 온 장사꾼들도 사러 온 손님들도 심지어 장터 한쪽에서 뻥튀기를 하던 아저씨까지 고개를 돌려 구경했습니다. 북소리가 주는 힘이란 게 참 묘합니다. 사람의 발길을 붙잡고 귀를 당기고 결국 가슴까지 울려버리지요. 그 시절 시골 마을은 무슨 일만 있어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농사 끝난 가을 거지, 마을 청년의 결혼, 심지어 새소 달구지 장만한 날까지도 말입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북이었죠. 잔치날 아침 북제비는 먼저 마을 입구에서 덩덩덩 하고 북을 울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뛰쳐나와 풍물패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어른들은 술동이 들고 마당으로 나와 오늘 판이 크겠네 하며 웃었죠. 북을 잘 치는 사람은 장단만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입담도 좋아야지요. 북제비들은 북 장단 사이사이에 재담을 던집니다. 아이고 영감님, 오늘 장에 늦게 오셨네. 혹시 새색시랑 데이트하느라 늦은 거 아냐?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치며 웃고 북소리는 더 신명나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북은 소리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농촌에서 북은 농악의 중심입니다. 장구가 가락을 풀어내고 꽹과리가 신호를 주면 북은 그 모든 소리를 묵직하게 받쳐줍니다. 특히 모를 심을 때나 벼를 벨 때 농악대가 들판에 들어오면 북소리가 땅을 울리고 그 울림이 사람의 몸에 전해져 힘이 솟아났습니다. 덩쿵짜 모심자. 그 장단 속엔 피곤함을 잊게 하는 마법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농악에서 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정답은 모든 악기의 중심에서 박자를 잡고 판의 흐름을 묵직하게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북이 무너지면 농악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북제비는 장단을 놓치면 안 되고 늘 판 전체를 바라보며 쳐야 합니다. 옛날 마을엔 확성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은 알림판 구실도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있을 때, 도둑이 났을 때, 심지어 산불이 났을 때도 북을 울렸습니다. 북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났는지 알아서 발걸음을 모았습니다. 덩덩덩 3번은 회의 덩덩덩 4번은 위급 상황, 이렇게 장단이 정해져 있었죠. 북소리는 단순히 귀에만 남는 게 아닙니다. 그 울림은 우리 가슴속 깊은 곳, 고향의 기억을 두드려 깨웁니다. 저는 가끔 장터 풍경을 떠올립니다. 봄날에 먼지 날리는 장터길, 그 속에서 울리는 북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이끌려 모여든 사람들의 웃음소리. 바로 우리 마을의 심장 박동이 아니었을까요? 이번엔 속담, 민요, 그리고 북이 담긴 우리 문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북이 어떻게 노랫말 속에 들어가고 또 어떤 속담과 놀이에 얽혀있는지 흥겹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북이라는 게 단순히 소리를 내는 악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북은 우리말과 노래,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속담에도, 민요 가사에도, 옛 사람들의 입담 속에도 북이 쿵쿵 살아 숨쉬고 있지요.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푹 치고 장구 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는 풍물패에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는 걸 말하지만 속담에서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는 자기가 벌린 일에 자기가 흥을 더한다는 뜻도 있죠. 그리고 재미난 속담 하나 더. 북은 달아야 소리가 난다. 북 가죽을 느슨하게 두면 소리가 흐리멍덩하죠.
이 속담은 사람도 긴장하고 준비가 되어야 제 실력을 발휘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북은 민요 가사 속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 농부가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덩기덕 쿵덕에 뭐 심어보세요. 여기서 덩기덕 쿵덕은 바로 북과 장구가 내는 장단을 흉내는 말이죠. 전라도의 농부가에서는 에야 디야 북치고 장구쳐라 하면서 사람들의 손발을 맞춥니다. 일하는 중에도 흥을 잃지 않게 하는 비결이 바로 그 북소리였던 겁니다. 어린 시절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이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북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북이 없으면 나무통에 가죽이나 비닐을 씌워서 북처럼 만들었죠. 덩덩 쿵쿵하고 치면서 서로 장단을 맞추고 노래를 부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른들의 풍물놀이는 더 본격적이었습니다. 판굿이 벌어지면 북제비는 한가운데서 장단을 이끌고 장구와 꽹과리칭이 그 주위를 감쌌죠. 그 소리에 맞춰 상모 돌리고 버나 돌리고 심지어 줄타기 하는 광대까지 나왔습니다. 북은 단순한 박자 기계가 아니라 놀이판의 심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 하나 드릴까요? 속담 북은 달아야 소리가 난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람도 준비가 되고 긴장이 있어야 제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을 들으면 옛 어른들의 악기에서 사람의 인생을 배웠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북은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공동체를 묶는 끈이었습니다. 농악대가 마을을 돌며 장단을 울리면 그 소리가 마치 마을 전체의 심장박동 같았습니다. 잔치든 제사든 심지어 슬픈 장례식까지 북은 그 자리에 있었죠. 기쁜 날엔 북이 사람들을 춤추게 했고 슬픈 날엔 북소리가 애절함을 더했습니다. 저는 가끔 옛날 장터에서 들리던 북소리를 떠올립니다. 먼지 자욱한 길이 그 속을 울려 퍼지는 덩쿵 그 장단에 맞춰 사람들은 걸음을 맞추고 눈빛이 반짝였죠. 그때 북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리듬이었고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속담 속에 노래 속에 놀이 속에 살아남은 북극원. 우리 문화의 또 다른 얼굴이자 지금도 이어지는 숨결입니다. 전통 속의 북이 오늘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예전에는 북이 늘 마당에서, 논두렁에서, 장터에서 울렸지요. 하지만 요즘 북은 무대 위에 설 때가 많습니다. 조명 아래 마이크 앞에서 악보와 함께 연주되는 북. 예전처럼 들판을 달리며 치지는 않지만 대신 더 세밀한 소리와 화려한 기교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TV에서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전통 국악 공연이나 퓨전 국악 밴드에서 북이 전자 기타, 드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주하는 장면. 그 북소리는 옛날과 달리 무대 장르에 맞게 변했지만 그 깊은 울림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옛날 북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시골 마을 축제나 풍물놀이, 농악대에서는 예전 방식 그대로 북을 칩니다. 마당에 둘러앉아 덩기덕 쿵덕 장단을 울리면 그 속에서 옛 추억과 흥이 살아납니다. 특히 전통 보존을 위해 힘쓰는 장인들과 젊은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을 만드는 법부터 장단, 의식까지 전부 기록하고 전수하려 했습니다. 변해도 좋지만 사라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죠. 요즘은 북도 새 옷을 입습니다. 가죽 대신 합성 피역을 쓰기도 하고 무게를 줄여서 여성 연주자나 어린이들도 쉽게 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색깔도 전통적인 나무색이나 붉은색에서 벗어나 파란색, 보라색, 심지어 무대 조명에 맞춘 투명 북까지 등장했죠. 또 북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사물놀이와 재즈, 북춤과 힙합, 심지어 오케스트라의 타악 파트로도 쓰입니다. 이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북이 가진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모든 음악과 잘 어울린다는 걸 세계가 알아본 겁니다. 북이 오늘날 무대 위에서 새롭게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깊은 울림과 단순한 구조가 다른 악기와 잘 어울리고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대가 변해도 북은 여전히 사랑받는 거죠. 앞으로 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전통 방식 그대로 이어가는 길. 둘째, 현대 음악과 융합하며 새로 변신하는 길. 이 두 길이 함께 갈 겁니다. 기계와 전자음이 세상을 가득 메운 시대에 마음을 직접 두드리는 생생한 울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울림을 주는 악기가 바로 북입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북은 더 가벼워지고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람의 손맛과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겠지요. 우리가 들은 북소리는 단순히 덩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역사,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소리입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후손들이 VR 안경을 쓰고 옛날 농악판 속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서 직접 북을 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때도 변치 않을 게 하나 있습니다. 북을 칠 때 느껴지는 손끝에서 팔로 그리고 가슴까지 전해지는 그 진동. 그 울림만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북의 옛날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도 쿵쿵 울림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국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국악사랑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